2019년 9월 초순 광화문 한편에 마련된 분향소. 그곳엔 고인들의 가족도 고향 친구도 마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비슷한 처지 몇 사람이 교대로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왔어요. 분향소에 있는 여자를 내가 아는데 내가 분향소 못 가봤는데 미안한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지금 분향소에 14일부터 27일까지 있으면 거의 버름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쳐간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서 잠깐 교대해 줄까 그러면 고맙죠 해서 그날로 내가 짐 싸갖고 왔어요. 분향소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엄마 한성옥 씨와 6살 남자아이 동진이. 엄마는 탈북자였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사망 원인은 아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사람이 굶어 죽다니. 영양 과잉을 걱정하는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다니. 모자 사망은 사람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격적인데요? 며칠 전에도 왔었다는 한 할머니가 다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손에 든 주전부리들은 굶어 죽은 어린 영혼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뭐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애기들 좋아하는 과자 몇 개, 젤리, 레벌렛 젤리, 애기들 좋아하는.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염치도 없지. 아니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굶어 죽어도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요. 국민으로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산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굶어 죽는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안겼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엄마와 아들.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지? 뭐 했지 그동안? 내가 서울 또래랑 비슷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아니 애가 굶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극동방송 특별기획 탈북민 대한민국 생존 보고 제1부 길 떠나는 가족. 여보, 윗집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게. 방음이 안 돼서 가끔 애가 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서울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2019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모자의 부재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보일러실에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아? 모기약 뿌리고 청소를 좀 해요. 하지만 이웃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이 냄새 며칠 되지 않았어? 어떤 이웃도 바로 옆집에서 누군가 숨져서 벌어진 일로 여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웃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옥 씨 모자의 주검이 발견된 건 단수가 되고 한 달쯤이 지난 7월 31일.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확인한 수도 검침원이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 추정 사망 시기는 2달 전이었습니다. 40대 여성이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었는데 타살 흔적도 자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자유를 갈망했으며
모성으로 자식을 품은 어머니였고 그런 어머니 아래서 꿈을 먹고 자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주방 겸 거실에서, 아들은 작은 방에서 반듯하게 누운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외로운 가족의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자의 사망 소식은 SNS로 탈북자들에게 빠르게 전파됐고 그들은 곧 사인 규명과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광화문에 간소한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좀 떨어져서 말씀부터. 아까 웬 사람이 여기 오던 게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요. 아차, 저 사람 왜 사진을 찍지? 하고 가서 1분도 안 있어서 여기 뒤에다 업무 수행이라는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7, 8명 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맞받아 나갔죠. 왜 그러냐? 이거 언제 철거할 거냐고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그걸 경고하려고 왔다 하기 때문에 야, 아직 장례식도 안 끝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린 누구 지시를 받고 왔냐 대라 하니까 우리 스스로 왔대요. 탈북자들은 그들을 구청이 동원한 철거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한 달이 지나면서도 모자의 사후 절차는 중단된 상태. 오신 조문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9월 21일 광화문에서 시민 애도장이 열렸습니다. 모자의 시신은 여전히 서울의 한 병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 그러니 장례식 아닌 장례식이었습니다. 탈북자 단체와 정부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례식에 준하는 예라도 갖추자는 의미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장례식은 언제 치러질는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고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탈북 및 비상대책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의 말. 최소한 이거 사람들이 한성옥 모자에 대한 어떤 책임적 의식과 죄책감이 있다면은 일단 먼저 분향소를 찾아서 분향하는 게 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자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성옥 모자가 굶어 죽은 그 모든 여건을 어찌 보면 듣고 가자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장례식을 치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통일부가 그거 하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라면 답변을 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요구사안에 대해서 100% 그때 가서는 외면할 겁니다. 죽어서도 이 세상에 서성이는 모자. 그들의 외로움은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 올해 42살의 여자 한성옥. 탈북 10년 만에 비극의 종말을 맞은 그녀는 누구일까? 이보시라요. 지난 2005년 봄, 탈북 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에게 한 조선족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집사람이 탈북자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소?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고 전화한 겁니까? 아니, 탈북 난민인권연합 김용화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긴 어딥니까? 중국 연변이요. 아내분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까? 예. 그래서 물어물어 김 대표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침 내가 지금 선양에 있는데 여기까지 곁에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면 돼요? 며칠 뒤 성옥 씨는 김 대표가 안내한 중국 내 비밀 가옥으로 찾아옵니다.
워낙 말수가 적었던 성옥 씨. 김용화 대표에게는 속내를 털어놓는 편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함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게 함흥 경찰로 있다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왔다니까 좀 뭐 그 고향에 대한 뭐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는 뭐 함흥 그 성천강 구역이라고 거기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선생님, 아이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애는 데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이는 여기 놓고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에 들어가 조사받을 때 말하면 됩니다. 중국에 애를 두고 왔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 되는데 애를 데려가야 하는데. 우선 한국에 들어가면 호적도 만들고 여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들어와서 데려가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아이 되는데 자, 일어섭시다. 어딜 간단 말입니까? 여긴 임시 대피처일 뿐이에요. 요즘은 북조선 보위부가 탈북자 위장까지 하고 공작을 하고 있슈. 여기다가 들이닥치면 큰일이요. 일단 피합시다. (2009년) 그렇게 한 씨는 태국을 거쳐 탈북자 자격으로 혼자 입국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취업하면서 10개월 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며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쯤 되던 2012년경. 성옥이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삼촌. 피부치 하나 없이 한국에 정착한 한성옥 씨는 탈북 난민인권연합 김영하 대표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데려오고 싶다고? 예. 남편이 그래 보고 싶으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은 때문에 그러니? 못 본 지 3년이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전화상으로 그랬지. 너 잘 생각해봐라. 응?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다음에 성공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론 애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겠지만 데리고 오는 거는 잘 생각해보고 데리고 와라. 중국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팔려갔지만 여기 나오면 상황이 또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옥 씨는 김 대표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한국으로 초청했고 살다 보니 둘째 동진이가 생겼습니다. 조선소에 취업한 남편을 따라 경남 통영에 갔지만 곧 불황으로 일이 끊어졌고 2017년 가족은 다시 중국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한 씨는 곧 남편과 이혼하고 지난해 9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큰아들을 중국에 둔 채 작은아들 동진이와 함께였죠.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빈 간장통 외에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한성옥 씨가 굳이 중국까지 가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 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돌아왔을 때는 나름대로 새 출발의 각오가 서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아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옥 씨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성옥 씨의 수입 전부였습니다. 결국 올해 5월 13일 은행 통장에서 마지막으로 3,858원이 인출되면서
한 씨의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됐습니다. 모자는 그로부터 약 보름 만인 5월 말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그토록 어려웠다면 성옥 씨는 왜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한성옥 씨의 하나원 동기 정선희 씨의 말입니다. 성격상 활달하고 사회성이 있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도 그 사람을 동정은 하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어쩔 수 없겠구나. 저는 홀몸이어서 적응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저 친구는 복잡다단한 가정사를 겪었더라고요. 2012년경 중국에서 건너온 남편과 살면서 성옥 씨는 동진이를 낳았지만 아이에겐 뇌전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아까지 돌봐야 하는 성옥 씨로선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했는데 아줌마!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애 좀 어떻게 해봐요.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요 지금? 잘 달라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서. 그건 백사정이고 우린 장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예. 내일부터는 안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집에 놓고 나오겠습니다. 울지 마라. 둘 중 하나만 하슈. 애나 보든지 알바를 하든지. 에이 참. 성옥 씨는 아이를 택했고 대신 생활고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지원도 없는 형편에서 기초수급 자격이라도 얻으려면 이혼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12년차 탈북인 허초희 씨의 말입니다. 일단은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 갔었는데 그러면 중국 남자하고 이혼했다는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혼서를 또 떼오라. 근데 얘는 그때 당시에는 벌써 자기가 자금이 하나도 없고 살아야 될 그 능력이 안 되고 하는데 중국에 갈 게 못 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핸드폰이 잘려, 도시가스 못 내, 전기 가스비도 못 내, 임대료도 못 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그 자체에 제가 문을 너무나도 닫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장애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못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애를 누군가가 봐줘야지만이 자기가 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장애아까지 홀로 키워야 하는 어려움에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었던 한성옥 씨.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내내 겉돌기만 하다가 죽은 무기력한 탈북자였습니다. 그거고? 네. 이거 노래 끝나면 큐사인님은 이거 멘트 하시면 돼요. 서울 마포구 한 방송 스튜디오. 탈북 7년차 박주희 씨가 방송 준비에 한창입니다. 방송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세요? 2번. 2번? 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화요일하고 보통. 수요일. 네, 보통. 게스트들이 일정에 따라 조금은 변하지만 고정은 그냥 하수하죠. 한 주일에 2번 정도 하고. 프로그램이 몇 시간짜리예요? 저희가 1시간짜리인데 한 주일에 2번 나가니까. 또 중간중간 또 게스트로. 국내 웬만한 방송은 다 거쳤다는 박 씨는 특유의 솔직한 입담과 진정성 있는 북한 이야기로 반쯤은 연예인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 말고도 광명시청에서 시간 선택제 근무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와이파이 몇 분입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북한에서 이혼을 하고 탈북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박 씨. 이른바 싱글맘으로서 남보다 몇 배나 일을 하고 살지만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전 생각하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싱글맘이 되게 사회적으로 조금 어렵다, 불행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화가 맞지 않는 곳에 외롭다고 바삐 결혼을 했다가 한국 사람이랑 이혼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또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내가 그러면서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대상하면서 문화도 습득할 시간도 조금 있고. 그녀는 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주변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도 힘들어하는 맞벌이 부부도 많다고 받아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아이 양육 문제도 자신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았고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10살에 와가지고 학교를 끝나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엄마가 직장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사랑이라는 그 교회에서 그 주변에 사는 탈북자 아이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3시에 맞춰가지고 그 모사랑 교회에서 어린이집 비슷한 거 운영해서 아이들을 다 저녁을 먹여주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체육 경기 같은 것도 조직해서 그 목사님하고 원장님 이래가지고 아들이 거기 10살부터 다니는데 지금도 다녀요. 6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남한 출신 못지않게 자신감 있게 이 사회에 적응했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전념하는 박 씨. 그러나 박주희 씨 같은 탈북자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한성옥 씨의 하나원 동기생 정선희 씨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오면 45살에 죽었어요. 40년을 거짜게 살았는데 여기 오면 1살과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심리적인 안정,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화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경제, 모든 거 일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사회 부적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지만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제도와 문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탈북인 허초희 씨의 얘기입니다. 저는 첫째가 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세금을 내는 거 몰라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내가 번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너무 마음에 접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나가서 버는 인건이 너무 적어요. 저희들이 진짜. 그러니까 저 한 150 번다면 거기서 세금을 떼고는 한 120? 근데 120 가지고 산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수가 올라가니까 그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딸이 있으니까 중국에 딸한테도 돈을 보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막 겹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그 감염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병원 다니면 막 치료를 받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울증이 걸리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도 느껴봤어요. 정부에서는 그런 탈북자들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선희 씨의 증언. 저도 한번 상담사 우리 집 방문했어요. 왜 왔나 상담할 때.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겪은 억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뭘 한 줄 알아요? 예, 그렇네요. 할 수 없지요 뭐. 익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상담사님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네, 그래서. 상담 치료와는 별개로 탈북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이 있지만 이마저도 벽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 방송인 한유미 씨의 경험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애들 아빠하고 양육 이혼할 때 애들 아빠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 보고 이혼을 했잖아요. 양육비를. 네, 양육비를. 나라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사무소 나가면. 그러면 서류상 그렇게 안 준다 해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요. 그래서 퇴짜 맞았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아유,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 나 애 둘 키우는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다 이러니까 애 학교 다니시죠? 네, 다닙니다. 어린이집 보내시죠? 네, 보냅니다. 나가 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노동 능력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 능력이 있어도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 상태 너무 힘든데 급하게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서류상으로 이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친정이라도 있거나 친척이라도 있으면 급할 때 내가 한 달 먹을 뭐 식량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탈북자들은 어디 설 데가 없거든요.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수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원은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는 뚜렷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동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살과 타살 흔적이 없는 만큼 특기할 약물이나 동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무려 24일간에 걸친 부검 결과는 그렇게 발표됐지만 성옥 씨 모자의 사인은 경찰의 초기 발표대로 아사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모자가 살던 집에는 수도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해서 식수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유일하게 고춧가루만 있었습니다. 소득은 전혀 없었지만 주민센터는 기초수급자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소한 주변 누군가에게 도움이라도 요청했다면 아사는 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성옥 씨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아, 저 에미나이는 누구네? 응? 저도 몰라요, 언니. 한 방에 살면서 뭘 모른다고 하네. 통 말이 없으니 어디서 뭘 먹고 살도 안 했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지난 2005년에 탈북한 한성옥 씨. 약 4년 동안 중국에 머물다가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그 무렵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서 생활한 정선희 씨 증언에 따르면 한 씨는 무척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친구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되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한 방에 안 있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라 석 달 동안 이제도 한 교실에서 공부했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래서 그런 친구요. 자구나. 친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 호실에 있던 사람들도 친하지 않았다. 너희 같이 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혀가 곁을 안 줘. 우리는 이렇게 석 달 동안 있다 보면 지금도 연락하면 10년 된데도 연락하며 살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남편하고 쌈바 누이야까지 다 해요. 그런데 가는 어디서 왔는지 전혀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어 우리는. 보기요. 예? 저기 다른 사람들 같이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지 기름까. 원래 그렇게 말 안 하고 사매까? 난 고주고 1분도 말을 안 하면 이분 저리가 간질거려서 못 산단 말입니다. 예. 나는 회령 산골 출신입니다. 그 산골에서 살아서 꼭 죽배기로 살았대요. 그래서 악착같이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애는 이시오? 속 터져. 말 없는 여자 한성옥. 하지만 하나원 동기생 정선희 씨가 본 한성옥 씨는 그냥 말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수심이 어리고 조용하고 누가 말 걸기 전에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좀 친화력이 부족하달까. 그 무엇인가 가슴에 좀 말 못할 웅어리가 있는 여자 돼서 좀 그때부터 우울하던 것 같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탈북 당시 두만강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성옥 씨는 돈을 더 벌 욕심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재단이 낸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 중 3국 거주 경험자는 약 70%, 대다수가 중국을 거쳐오는데 과반수의 여성들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탈북 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의 말입니다. 북한 쪽의 브로커하고 중국 쪽 브로커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젊은 애들은 중국에다 넘어오게 되면 서로 돈 되니까, 그러니까 넘어오기 직전에 그 가족에다 뭐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돈을 주게 되면 그 가정은 한 1년은 먹고 사니까, 그러고 그냥 그쪽에서 중국 가면 얘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1, 2년 가서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대개 탈북 여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팔려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좀 악독한 채팅하는 데라든가 유흥업소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완전 인생을 조지는 거고, 아니면 그나마 어느 가정에 팔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연변일 때나 중국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가, 또 나이가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차이 나도 내가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또 들어보면 공안에 잡혀서 북한에 가면 본인이 죽는 것도 죽는 거고 북한 가족도 또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12년차 탈북인 허초희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수렁에 빠져들면 한마디로 지옥 생활이라고 증언합니다. 저희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딱 넘어서면요, 북한에서 넘어설 때부터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딱 체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국 땅에 딱 들어서면 벌써 남자들 와서 데리고 가요. 돈 얼마 그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너서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권을 위해서, 내 보장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거기에 있는데, 그 있는 기간이 정말 지옥이에요. 다 몰라요. 지옥이에요. 대부분 탈북 여성들처럼 한성옥 씨도 보이부에 끌려가거나 인신매매를 두려워했을 게 분명합니다. 결국 원치 않은 결혼과 원치 않은 출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결혼이 순탄하게 만무했습니다. 성옥 씨 주변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적지 않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탈북자 허초희 씨의 말입니다. 둘째가 임신 때 이 남자 자체가 술만 먹으면 폭력이 너무 심하대요. 막 때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맞아대고 있다 보니까 애가 임신 때 너무 맞고 살다 보니까 애가 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란 말이죠. 그런 애를 데리고 너무 맞아대고 너무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애니까 도저히 살지 못하겠어 이혼을 한 거예요. 가난과 폭행, 그리고 장애아를 홀로 키워야 하는 탈북자 이혼모 한성옥 씨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과 원치 않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42년 성옥 씨의 삶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 연속이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의 도움말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 우울증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트라우마 경험한 분들이 이제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거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낮아요. 뭐 5% 이내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울증 다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을 정도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증상 호소군까지 넓게 잡으면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는 과정까지 간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성옥 씨가 단지 굶어 죽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탈북자인 최선주 씨가 그 말을 뒷받침합니다. 근데 저희도 굶어 죽었다 해가지고 믿지를 않거든요. 왜 굶어 죽어? 근데 그 사람은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살 의지가 없었던 거지.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정치 관련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자를 애도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거대한 소음에 또다시 묻혀버리고 있었습니다. 고 한성옥, 김동진 모자 가족이 언제쯤 이 광화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극동방송 특별기획 탈북민 대한민국 생존보고 제1부 길 떠나는 가족. 출연 이명숙, 유재상, 이상원, 정현경, 신소윤, 김영찬. 기획 김경화, 맹주환. 구성 조수연, 황지선. 연출 김용환, 박진탁. 해설 서혜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연교회, 과천소망교회, 사당동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제작했습니다.